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쾌한 삼바 리듬과 함께하는 목요일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 승부를 꾸며주죠.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자, 수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저는 다 끝났고 사실은 애들 다 대학 졸업 맡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거 얘기하면서 사교육을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실 이제 교육 문제는 이거 진짜 제가 이제 하도 민주당에서 이상한 주장을 해서 교육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보시면 원래 보수는 사실상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원래 보수는 시장을 시장 논리에 맞추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비싼 사교육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원래 진보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보통 진보 쪽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지금 보수와 진보가 바뀌었어요. 네, 진보 쪽일 적에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수 시장일 때 시장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사교육비가 최고 정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정권 때 아주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해요. 그게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한 게 뭐냐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평준화 정책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수한 학생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그 효과를 봤어요. 그것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걸 다 풀었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사교육비가 문재인 정권 때가 박근혜 정부보다 무려 50배가 납니다. 50배가. 50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6조였다가 24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50%가 50배가 아니고 50%예요. 그래서 50배면 네, 50%가 폭증을 해서 이것을 원래 교육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올라가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 입시반이 초등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라 교육비와 국회 교육위에서 의대 입시반이 아니고 서울대 입시반이에요? 서울대 입시반, 의대 입시반.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보수 정권은 이때 오히려 강력하게 시장 개입으로 사교육 시장을 줄였고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도 다 통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었냐. 전문가들이 똑같이 내놓은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째, 학업 성취도의 전수평가를 없앴다. 전수평가를 없앴다는 거예요. 시장 개입을 안 한 거죠. 두 번째, 수능 비중이 큰 정시를 확대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 있을 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 하나만 갖고 서울대 가는 애가 있고 그거 하나 틀려서 1점 안에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애들이 문제 하나 틀려도 지방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교육비가 심해져서 과목당 1,000만 원짜리 가위를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정석, 고등학교 1, 2를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일부야 그렇겠죠. 아니 이제 서울대 가래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때 킬러 문제 없애겠다. 사교육비 줄이겠다. 이것을 공약을 하셨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국가병이에요. 한국병이고. 이경 부대변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형입니다. 정말.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원비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요. 근데 우선은 그 방법 면에서는 지금 맞느냐. 수능이 고3들 수능이 140여일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분위기도 한번 보세요. 학교의 목소리, 선생님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혼란스럽습니다. 고등학생은 패닉에 빠질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이제 D-Day 10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4년 예고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고등교육법 네네 고등교육법 34조 5항 대통령이요 지금 사교육 어떤 여러 가지 사교육 얘기하면서 킬러 문화 이런 문제 다루려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논의해서 4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학교가 난리난 것은 이번 수능부터 바꾸겠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이거 되게 높았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평타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결과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6월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감사 들어가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들 교육을 두고. 그리고 제가 사교육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학부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교육비 말씀드릴게요. 사교육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2025년부터 이거 지금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또 초등학생 또 중학생 엄마였었잖아요. 그때 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통계청의 통계 자료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내가 일반고를 가겠다라는 학생들의 평균 월 학원비가 40만 원대입니다. 그럼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겠다는 학생들이 30만 원 더 들어요. 70만 원대 학원비가 평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생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평균으로 내가 일반고를 진학하겠다. 그냥 초등학생부터 벌써 일반고 진학을 고민하고 돼야 돼요. 3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진짜 학부모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공교육을 정말 좀 강화시켜 달라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공교육 강화시킨다면서 사교육 없앤다고 하면서 자사고 특목고는 2025년에 하기로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을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까? 그래서 모두 패닉이에요. 저는 그 패닉에 패닉당한 엄마들이 당사자입니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경 대변인께서는 아마 부자신가 봐요. 지금 패닉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대치동, 압구정동 어머니들과 일타 강사들이지 일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일반 부모고요. 저 대전에 삽니다.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만든 그 효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나서 자사고 일반고를 가겠다는 것이 이것이 죄송해요. 하나만요. 자사고 일반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다는 거란 말씀이세요? 제가 아니요. 잘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였어요. 교육은 평준화도 있지만 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교육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 가래들은 다 학원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계 수치로 보면 24조를 육박해서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50%가 폭증을 하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개혁을 하시자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갑자기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임명됐던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다 낙마했어요. 참 늦게 시작했죠. 하자마자 이 킬러 문제 없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안 앱쓴 거예요. 킬러 문제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누가 문제였었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 이분 그만두셨어요. 이번에 사표 냈죠. 책임지고. 이분은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마지막 날 임명을 해놨습니다. 열흘 전에. 알 받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윤홍 인재정책관 이번에 경질됐죠.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재임명이 됐습니다.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으로 재임명됐는데요. 이분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한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 감사 들어가겠다고 오늘 발표하신 거예요. 업무 감사. 그러면 이것이 알박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분명히 업무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거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킬러 문제 보실까요? 제가 킬러 문제라는 거 교수님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지금 킬러 문제들을 지금 갖고 나오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총리가 놀랬다는 문제예요. 국어 문제가 뭐냐? 2020년도 대학 수학 능력 국어 문제입니다. BIS 비율, 즉 위험 자산 증가분의 자기 자본 비율 곱하기 100은 8%보다 다 높다. 읽으실 거예요. 이거에서 바젤 1 협약이 어긋나고 2 협약이 어긋나고 바젤 3 협약이 어긋나고 기본 자산, 보완 자산, 자본, 단기 후 순위 채무. 이게 국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신용 위협에 따른 위협 가중 자산 등등.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문제는 뭐냐면 작년 자, 이거 보세요. 위원님 너무 길어요. 이 킬러 문제를 갖다가 낸 분이 이것을 공교육에서 산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학원에서 이 문제가 채택이 되면 학원에서 광고를 한대요. 제가 오늘은 알겠습니다. 상대 패널이 아니고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위원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킬러 문제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BIS 맞아요. 비율이라는 게 뭐 저축은행 건전성 저도요. 이런 것만 따지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이런 심오한 뜻이 이게 있었네요. 우선은 자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보세요. 작년 9월에 어느 정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제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교육부에서 차관이 나와서 그때 소위에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교과 과정 그러니까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제는 배제한다. 이미 얘기가 된 문제예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때 작년 9월에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자. 아니 이미 그때요. 변별력에서 만들기를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없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그러니까 법안 발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가 윤석열 정부 때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왜 나서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다시 이렇게 혼란을 만듭니까? 분명히 지시를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모 전문 용어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가 잘못됐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것이 어려웠다. 이 출제위원들 모두 포함해서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월 모의고사 출제위원 전문가들이 여기에 본인들이 압수수색당하고 본인들 감사당할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냐면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그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이런 식으로 야당을 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 정책마저도 대통령이 지르시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경제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일타 강사들 200억 300억 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치 범죄화하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킬러 문제 계속 내는 거 찬성하십니까? 아니라고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타 강사가 1,000억이 넘는 매출을 내는 일타 강사 그 제도 그대로 찬성하십니까? 자 보세요. 찬성하세요? 보세요. 찬성 반성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오늘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요. 네, 그렇죠. 학원은 안 다녀요? 학원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야 엄마 너무 안 되겠으니까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학원을 2학년이 돼서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학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럼 일타 강사가 강사료가 훨씬 더 많이 비싼 거가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학원비는 다 비슷합니다. 그럼 그 일타 강사에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비율만큼 강사의 수강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범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에서 범죄라고 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보수 정권은
교육도 다 시장 원리에 맞는 게 맞추는 게 이게 보수 정권의 입장입니다. 그 엄마들이 내는 학원비가 그런데 높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가고 아마도 제가 일타 강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안 가시는가 보다. 제가 일타 강사를 옹호할 마음은 없는데 현실을 너무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데이터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가 박근혜 정부보다 사교육비가 50%가 늘었는데 제가요, 5년 동안 뭐 했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입에서 내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대입에서 내신 비율을 높이면 외고 뭐 자사고 이런데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네. 왜냐하면 내신 불리하거든. 내신은 불리한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신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선생님들의 신뢰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공교육의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어떤 그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이게 성실성. 거기다가 출석 점수 들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게 야 인생에서의 성패는 뭐가 가르는지 알아? 그건 성실이야. 성실성이야.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게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장기적으로 뭐 4년 후로 4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4년 후에 내신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아주고 이러면은 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러기에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왜 말씀을 옳으신 말씀이세요, 드리냐면요. 진짜로. 지금 네. 사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원래 진보 정권의 아젠다거든요. 사실 사교육비 줄이는 거는. 위원님. 그런데 앞뒤말 안 맞으시고요. 아까도 뭐 정시를 뭐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학교 지금 현장에서는요. 정시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신 관리하고 수능 잘 보면은 EBS만 공부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외부로 논문 몇 저자 1저자냐 2저자냐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서울 외 강남 외에요. 저희 아이들처럼 대전에 있는 애들은요. 엄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도요. 당에 이렇게 대변인실에 있어도 논문 1저자 2저자 언감생시 꿈도 못 꿔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합니다. 그럼요.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정시 확대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모든 교육학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 실패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각 언론마다 다 나온 근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잘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자사고 잘하려고 말씀을 지금 한번 잘하는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안 없앤다고 했었죠. 제 목소리 너무 빠르네요. 죄송합니다. 자사고 안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자, 전국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자사고 비율 중에서요. 자사고가 이거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50%가 서울에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국 학교에서 50%가 좋은 학교는 지방에도 있잖아요. 민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사고 비중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민사고 너무 좀 적고요. 자사고 비중이 서울에만 50%예요. 네, 자, 이게 지금 맞냐고요. 이런 것을 좀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라면 교육 정책을 하려면 4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뭐 사교육 하시니까 4년을 하면요.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납니다. 4년 후면요.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비가 올라서 그래서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올랐다. 그 자사고 특목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방법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어떤 알겠어요. 통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교육은 이래요. 위원님 제가 한번 진짜 있고요.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학부모 입장에서 윤석열 문재인 정부 그래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그건 더 이상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많다고 했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 조카들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인데 걔네들은요. 앞으로 학교 갈 때 사교육비 줄이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교육비 줄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학업 성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수한 학생도 있고 좀 학업 능력이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평준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원이 안 갈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다 품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드렸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윤석열 지금 정부 그래서 사교육비가 줄었잖아요. 줄었고 하시는 우수한 거예요? 애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수한 애들이 자사고 특목고 또는 그런 데 갑니다. 위원님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배경이 그 아이의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서열이 정해진다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서울대 학생의 대부분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근데 서울대 학생이 이거 얼른 찾아보세요. 저 어제 확인한 겁니다. 서울대 학생의 10%가 강남에입니다. 아 그럼 강남이요. 10%뿐이 안 돼. 더 될 것 같은데. 아니요. 10%가 강남이라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강남과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배경 부모의 배경 때문에 서열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이 보세요. 서열을 시간이 다 됐어요. 잘해주셔야죠.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제가 볼 때는 할게요. 이 뭐냐면 두 분의 얘기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사교육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이게 방법론의 차이인데. 저는 미래를 받고 자꾸 예. 과거를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금 미래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실패한 걸 보고.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뭐 앞으로 고민 더 해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진보 정권 시험이 예. 다 네, 실패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